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 스케치업 기본 기능 및 모델링. 스케치업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1학년 때 배우기도 했고요. 개인적인 관심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쉽고 대중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용법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거나 설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디를 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걸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명칭들을 잠깐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위에 보시는 이 부분이 타이틀바입니다. 그래서 그 파일명이 여기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바. 그 다음에 파일 에디트 뷰 카메라 보세요, 드로우 보세요, 툴 보세요 라고 할 때 메뉴바가 여기를 뜻합니다. 그 다음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이 시작할 때 제공한 시작 툴바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이 여기 시작 툴바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기본 패널이라고 그래서 기본 패널을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상태바, 그 다음에 측정 박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케치업이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굉장히 기본적으로 감각적으로 할 수 있죠. 감각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감각적으로 했을 때 정확하게 뭔가 치수를 넣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럴 때 여기 저기 측정 박스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측정 박스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기능들을 가지고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것저것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 그리기, 박스 그리기, 원 그리기, 푸시 앰플, 옵셋, 스케일, 줄자 등에 대한 기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업이 구동되면 이런 화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누르고 돌리시면 이렇게 시점이 변하고요. 그 다음 왼쪽 버튼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뭐 이것저것 기능들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선을 먼저 그리는데 이렇게 선을 그리죠. 선을 그리는데 이렇게 그릴 때 정확하게 그리고 싶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럴 때 이제 뭐 5m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밀리미터 단위계를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그죠? 메저먼트 측정창, 측정 박스에 보시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5000라고 입력을 하시면 정확하게 5000짜리에 딱 선이 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띄워서 5000 엔터 치시고 그러면 여기 선이 하나 살아있죠. 그죠? 그래서 이 지점이 500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또다시 5000 그 다음에 또 여기서 5000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려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지워볼게요. 지울 때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요 박스만 선택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캐드처럼 위에서 그러니까 왼쪽 위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아래 부분만 선택이 되고요. 반대로 여기를 오른쪽 하단을 먼저 클릭해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걸리는 모든 것들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할 건지 이렇게 선택할 건지가 다르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지금은 사람 빼고 다 지우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델 버튼 눌러서 지우고요. 그 다음 여기 개체가 하나 숨어 있었네요. 지우고요. 그 다음 선 그리기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박스 그리기로 갑니다. 그래서 박스 가장 많이 쓰는 건데 아마 단축키가 R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점에서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박스를 그리는데 5000에 3000짜리 박스를 그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5m에 3m 그러면 5000, 3000 하고 엔터를 치시면 정확하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 푸시 앤 풀 P 버튼 그죠? 여기 4번에 푸시 앤 풀 P 버튼으로 클릭을 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서 얼마 올라가는 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대충 올라가는 것도 방법이고 클릭하신 다음에 3m만 하시면 정확하게 3m가 올라갔죠. 그 다음에 개체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무브 버튼 그죠? 여기 무브 버튼으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옮기게 되면은 푸시 앤 풀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 다시 푸시 앤 풀로 이렇게 올려 볼게요. 1500 올렸고요.
그래서 왼쪽부터 천천히 봅시다. 선택 툴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왼쪽 드래그, 오른쪽 드래그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다른 것들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 지우개, 뭐 이렇게 지울 수 있겠죠, 당연히. 지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 그리기 버튼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면 되고요. 어떤 개체가 싸지게 되면 면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레이저로 이렇게 지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크인데요. 자유 그림도 뭐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크 2.5, 3.5 파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크 홀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점이 그죠? 가로로 그리겠다고 선택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고 그 지점을 선택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이 지점에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이고요. 그 다음에 3.5를 선택을 하게 되면 시작점, 그 다음에 중간점, 그 다음에 끝점 하나와 또 끝점 하나로 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아크들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선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박스, 사각형, 회전, 원, 다각형 등등을 그릴 수 있습니다. 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네.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반경이 1m짜리 엔터 치면 1m짜리 원이 그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푸시 앤 풀은 뭐 잘 알다시피 이렇게 당기면 되겠죠. 그 다음 오프셋인데요. 오프셋은 캐드에 있는 오프셋과 비슷하죠. 그래서 클릭을 한번 하신 다음에 그 오프셋 할 면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얼마나 오프셋 할 건지. 그래서 나는 150 오프셋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15cm 네, 다시고 푸시 앤 풀로 이렇게 하거나 혹은 필요하면 이렇게 지워내면 이렇게 형태를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offset 됐고요. 무브는 이렇게 잡고 움직이면은 이렇게 움직여지죠. 푸시 앤 풀과 같은 효과를 보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체만 이렇게 옮겨야 될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두 개만 선택을 하시고 무브를 잡고 옮기시면 붙어 있는 놈들이 지금 같이 따라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 그래서 개체를 선택하거나 뭐 이렇게 선택의 회전의 중심점을 잡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고 이렇게 끌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은 이렇게 자꾸 키우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미러가 없냐고 가끔씩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그 미러는 이렇게 해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되시면은 미러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잡으시면 미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줄자는 이렇게 막 많이 뭔가를 만들어 놨는데 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길이가 얼마인지 다시 확인하고 싶을 때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클릭하고 또 클릭하시면 이렇게 길이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측정 도구고요. 그다음 각종 설명들을 해야 될 때 이렇게 해서 도면처럼 설명을 할 수 있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페인트 버킷으로 필요한 형태를 이렇게 갖다 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패턴 등을 붓는다거나 그 다음에 재질 등을 부을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스포이트 툴로 어떤 개체를 따와서 그걸 그대로 다시 옆에다가 부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예고요. 그 다음 궤도를 눌러서 이렇게 시점을 바꿔야 될 때 이거 중간 마우스 중간 버튼으로 쓰면 되기 때문에 별로 안 써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패닝 버튼으로 자꾸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그 궤도를 자꾸 움직이는 데서 키보드에서 Shift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요 펜 기능을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단축키로 쓰시면 되기 때문에 거의 누를 일이 없을 거예요. 마우스 중간 버튼 잡고 돌리면 오빗 궤도 명령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누른 상태로 움직이다가 Shift 버튼을 더 눌러주면 패닝이 됩니다. 패닝. 그래서 손툴이 되고요. 이동. 그 다음 줌은 휠을 돌리거나 이렇게 줌아웃, 줌인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니까 이것도 버튼 누를 일 거의 없고요. 그 다음 특정 개체만 화면에 가득 차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할 때는 이 버튼을 눌러 주셔가지고 선택된 개, 그
줌 익스텐트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모든 개체가 화면에 가득 차게 누를 때 이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D 웨어하우스는 어떤 뭐 가구 같은 것들을 다운 받아야 될 때 여기 3D 웨어하우스 누르시면은 여기도 물론 이제 회원 가입돼서 로그인이 돼야지 아마 다운이 될 거예요. 그래서 특정 개체들을 다운 받을 수 있고요. 가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추가 플러그인을 사용할 때 익스텐션 웨어하우스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으로 보내서 도면화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 확장 관리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일단은 지금은 당장은 필요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만 이렇게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VRay에서 VRay 에셋 에디터 관련돼 갖고 VRay의 이제 기능들을 쭉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셋 에디터를 눌러 주시면 에셋 에디터가 나타나고요. 그죠? 필요 없으면 꺼주시면 됩니다. 이거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켰다 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렌더링 걸 때 렌더 버튼 눌러주시면 렌더링이 걸리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렌더링을 걸어보면 이렇게 렌더링 걸려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렌더들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일단 말고 다음 수업 시간에 계속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있는 내용들은 VRay 기능에 대해서 들어가면서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본 기능, 이제 스케치업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케치업 기본 기능 사용 후에 기본적인 형태 제작에 한번 이제 같이 작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들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정육면체, 원기둥, 피라미드, 구, 난간 등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간략하게 제작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정육면체는 그죠? 너무 간단한데 일단은 먼저 박스를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R 버튼 눌러서 정사각형을 먼저 만드는데 5m짜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5000, 5000 하면 5m에 5m짜리 일단 저기 사각형이 만들어졌죠, 그죠? 그다음 푸시 앤 풀로 P 버튼 누른 다음에 클릭하셔서 5000 이렇게 하시면 이게 지금 이제 현재 5m짜리 정육면체가 생겨진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것들을 필요하면은 이렇게 뭐 잘라내거나 할 수 있는데요. 한꺼번에 선택하려면 3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개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놈을 그룹으로 한번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편집 가신 다음에 그룹 만들기 G 버튼으로 해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한 덩어리로 인식을 합니다. 한 번만 클릭을 하셔도. 그래서 얘를 잠깐 옆으로 치워 놓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들어 볼 거는 원기둥이죠. 그래서 원기둥은 당연히 원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만들고 싶죠. 그래서 5000짜리 원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놈을 또다시 클릭해서 반지름이 5000이죠. 그죠? 그래서 높이도 5000으로 보기가 싫으니까 조금 작은 걸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반지름이 2500짜리로 이렇게 만들고 푸시 앤 풀로 해서 5m 원기둥 한번 만들어 봤고요. 3번 클릭한 다음에 G 버튼으로 한 덩어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만들기 그 다음에 이놈은 또 잠깐 다른 데로 치워 놓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될 게 피라미드 한번 만들어 볼까요? 피라미드는 바닥면이 정사각형이죠, 그죠? 그래서 직사각형 누른 다음에 여기 클릭하시고, 그죠? 여기 5000에 5000 또 한번 해볼까요? 5000, 5000 하고 엔터를 키보드에서 치시고요. 그 다음 먼저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라인을 여기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죠? 중간점이 그러면 당연히 나오죠. 나온 다음에 여기서 세로 방향, 그죠? Z축 방향으로 5000 올라가면 이게 피라미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클릭, 여기서 또 클릭, 그 다음에 클릭 이런 예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피라미드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피라밋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구가 조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구 한번 만들어 봅시다. 먼저 원으로 그죠? 어떤 개체를 만듭니다. 예, 잠깐 옮겨 놓을게요. 무브 버튼으로 여기다가 옮겨 놓고요. 먼저 구를 만들려면 원부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을 일단 뭐 2500짜리로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요. 그 다음에 요 놈을 그죠? 시작점을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는 걸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개를 일단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follow me 명령을 사용하는 겁니다. 따라가기. 그죠? 따라가기 명령을 한 다음에 요 놈을 따라가는 다시 개체를 얘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따라가기 명령으로 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원판이 9를 따라서 한 바퀴를 돌게 되면 그러니까 원판이 다시 원을 따라서 90도로 돌게 되면 9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9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뭐 필요하시면 이렇게 지워내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고요. 무브로 다시 다른 데로 옮겨 놓을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것들이 이런 게 있어요. 난간 보면 난간에 이제 손잡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난간에 그 틀이 있죠. 난간 손잡이까지 고정을 해주는 기둥이 있겠죠. 기둥. 그래서 이제 그 기둥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면 이런 거죠. 뭐 기둥이 간단하게 이렇게 박스로 생겼으면, 그죠? 박스로 생겼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난간의 기둥을 두께 클릭한 다음에 난간 두께를 별로 두껍지 않게 뭐 1cm 좀 심하고 한 2.5cm니까 250에 25에 25로 이렇게 해서 하나 난간 기둥을 만들었고요. 그죠? 만든 다음에 이놈을 높이로 푸시 앤 풀로 300 정도로 올리면 여기에 난간 기둥이 되겠죠. 그죠? 난간 기둥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놈을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먼저 이놈을 하나를 개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구성 요소 만들기 해서 컴포넌트라고 하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난간 난간 기둥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난간을 이제 저는 간격을 있잖아요. 적당하게 옮겨야 되겠죠. 그죠? 지금 한글이라 이게 잘 안 먹네요. 난간의 간격을 복사를 합니다. 일단 무브 버튼을 누른 다음에 그냥 이동하면은 이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컨트롤 키를 한번 더 눌러 주시면 이렇게 복사가 되거든요. 그럼 복사가 될 때 이 복사를 거리를 적당하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간격을 10cm 그러니까 100으로 지정을 해요. 그러면은 10cm 간격으로 지금 난간이 하나 복사가 됐죠. 이 상태에서 곱하기 x 10 x10이라고 지금 입력을 합니다. 그럼 10개가 카피가 돼요. 그래서 난간대가 지금 동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제 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손잡이는 조금 더 널찍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 이 개체들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떡져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 적당하게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할 때 정확하게 지금 하고 싶은데 어 저기 1m잖아요. 그죠? 1m에 저는 난간 두께를 한 뭐 10cm만 아니 한 8cm 정도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10000, 그 다음에 8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너무 많이 나가버렸네. 10cm가 됐네. 컨트롤 Z로 다시 한 다음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1m니까 1000, 80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무브로 이렇게 다시 옮겨도 얘는 들하고 떡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센터점이랑 센터점으로 이렇게 잡고 옮겨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개체 다 잡아야 되니까
클릭을 여러 번 하신 다음에 센터점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센터점 이렇게 잡으면은 난간이 정확하게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놈을 푸시 앤 풀로 이렇게 잡고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두께는 조금 더 얇게 뭐한 4cm만 40만 이렇게 해서 난간이 간단하게 만들어진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난간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팔로우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복잡한 것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음, 응용을 한번 해보자면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선들을 조금 더 복잡하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개체를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해요. 한 다음에 팔로우 미 따라가기 기능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단면을 선택을 해 주시면 단면이요. 단면이 제대로 없네요. 단면을 선택을 해 주시면 그 기능에 따라서 난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단면을 먼저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따라갈 경로를 만들면 난간 복잡한 것들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 형태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